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양입니다.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생방송으로 하겠다는데요. 자, 한편으로 지지도가 81.6% 나왔다면서 정책 여론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KBS 여론조사. KBS는 항상 주인 바뀌는 대로 꼬리를 흔드는 귀여운 강아지죠. 이 대화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이 33%,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북미 대립 국면에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59%고, 우리 뉴스 브리핑을 보는 사람은 전부 소수네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도 잘했다가 72%입니다. 근데 임시 배치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데 KBS는 국민들 앞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파리 조치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가 64%, 신고리 원전을 중단시키고 오리코기를 중단시키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68%,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 공무원 넘기는 것에 58%, 찬성 40% 반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찬성 50 불가능 44, 정당 지지도 민주당 57, 그리고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다 1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소란스러운 지금 대국민 쇼, 소통 쇼죠. 근본적으로 장관을 임명하는데, 근본적으로 추경을, 그리고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는데, 지금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데 탈원전, 비정규직, 그 다음 최저임금 의료 급여 보장성 강화 등에도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라는 명분하에 끌고 간 것이지, 제대로 이런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부의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0일간의 기록을 보면 5월 9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이야기했고, 5월 10일 빈손으로 취임해 빈손으로 퇴임하겠다 했고, 5월 1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말했고, 5월 18일 이렇게 기념식에 참여했고, 또 5월 23일 현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식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안경환이 낙마했고, 6월 30일 이 트럼프와 한미 정상을 했고, 7월 4일 북한의 ICBM 도발이 있었고, 7월 8일 9일 G20 정상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했고,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7월 27일 28일 주요 그룹 총수를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7월 30일 그 전날 북한이 ICBM을 2차로 쐈고, 7월 30일 트럼프와 통화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 점검을 갔습니다.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지요. 중앙일보가 한 문재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대북 제재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가 63이고 국정수행 잘한다가 8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이 62, 그리고 반대는 28%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 지지율 덜먹이면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사드 빨리 6개 다 배치하기 바랍니다. 자, 원전 중단에 대해서는요, 찬성이 40%, 반대가 4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중단도 반대가 좀 높으니까 1%가 높아도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전은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가 62.9%고 20%만 선 대화를 요구했고, 최대 압박이 우선이라는 것도 14.9%였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쓴 말이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발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이 일자리 196회, 북한이 138회, 평화가 120회,
경제가 95회, 추가 경정 예산이 75회, 인사가 72회였습니다. 지무 40일간은 일자리가 99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이 북한이라는 말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시끄러웠던 SNS에서 주목받은 인물은 강경화, 박기영, 안경원, 김상조, 탁현민이고요. 강경화가 1위고 박기영이 2위고 탁현민은 2개월 내내 이슈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서 신실세는 장관도 아니고 누구냐? 임종석이 대통령 참모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정의용이 안보 핵심 포스트에 자리를 굳혔다는데 정의용 뒤에는 저는 문정인이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표 정책 대표적인 탈원전 등을 주도하는 사람은 김수현 사회수석이고 이 사람이 최저임금 만원이나 비정규직 문제에 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장하선 실장이 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이니 사정기관 길들이는 데는 조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주요 일정을 말을 했는데요. 정책만으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이슈를 좀 보면요. 5월 12일 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이야기를 했고 또 같은 날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30일 날 사드 누락 보고를 이렇게 진상조사라고 지시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일자리 추경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요. 6월 27일 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고 더 나아가서 7월 15일 날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것으로 발표를 했고 앞으로 3년 안에 만원을 추진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8월 9일 날 국민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를 했고 또 어제는 기초연금 또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국민들을 향해서 일종의 파퓰리즘적인 한마디로 곳간을 비워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입만 열면 수조원, 수십조 원의 돈을 뿌렸습니다. 자신이 공약한 걸 다 하는데 178조가 든다는데 실제 하다 보면 거기에서 100조, 200조가 더 들어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속도전을 하듯 한마디로 독일군이 2차 대전에 전격전을 벌이듯이 쉴 틈 없이 밀어붙여서 한마디로 국민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문정권이 던지는 달콤한 사탕에 녹아나서 이제 문정권이 하는 모든 일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와는 거꾸로 간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것을 형식상으로만 전혀 반대로 하면 모든 국민이 좋아할 거라고 철저히 박근혜 정권에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만날 때 실제로 야당 대표의 아무런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야당 대표를 만날 때 마당까지 내려가서 마중을 하고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강아지 무슨 선물을 받으면서 그것이 마치 소통이냐. 그리고 자기 참모들끼리 팔거지고 와이셔츠 입고 커피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이야기하고 식판에 밥 받고 더 나아가서 무슨 수박 하체 먹고 재벌 회장들 불러서 생맥주 칵테일 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마치 소통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이 수해 현장에 가서 빨래하고 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모습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념들, 형식적인 것들이 실제로는 그 내용, 컨텐츠들을 못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정치는 영악하고요. 국민에게 보여주는 환상, 판타지를 심어놓고 또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중독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몰고 가는 방향이 뭐냐? 그것이 옳은 방향이고 국민을 위한 거라면요.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포퓰리즘으로 여론을 장악해서 옳은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도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돼도 살 수 있고 건강보장성이 약화돼도 살 수 있지만 안보가요 흔들리면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요 전체의 흐름 방향에서 한 7대3 정도로 안보에 7 정도를 두고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30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막 돈 뿌리고 사탕 뿌리면서 혼란하게 만들어서 지지율을 70%다 80%다 하면서 그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안보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면서 남북 대화 주도 운전석 논의니 베를린 선언이니 하면서 미국 보고 전쟁은 금지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쟁 금지 좋지요. 나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전쟁 금지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손발을 묶어놓은 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해주게끔 도우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안 나려고 하면 그래 전쟁하자 한번 붙어보자 하고 붙기 직전까지 가야 깡패를 상대로는 전쟁을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지. 전쟁을 회피하면 결국은 전쟁은 전쟁대로 나면서 뺏길 거는 다 뺏기게 된다라는 부분을 독일이 히틀러를 상대했던 영국의 챔벌레인 정권이 2차 대전 때 여실히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왜 그러면 이렇게 집요하게 대중적인 파퓰리즘을 취임초에 정신 못 차리게 던지면서 다른 정권 같으면 5년 동안에 차분히 논의해서 나눠가면서 던져야 될 문제를 한꺼번에 매주 한두 개씩 정신 못 차리고 100일 동안에 던지며 또 대중들에게는 이전 대통령 가족들하고는 다르게 소탈하고 험벌한 모양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은 그래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못 보고 자기보다 못난 척하면 다 박수 보내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맞잖아요. 미국은요. 부자는 부자대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인정을 해주고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요즘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한마디로 이 노동자들이나 서민층에서는요. 너네들도 위선 떨지 말아라고 정치인에 대한 한마디 전면 혐오가 대중화되고 그 혐오 속에서 트럼프가 탄생을 했지요. 자 어쨌거나 대중은 자기 앞에 숙이면 좋아합니다. 이 정권 숙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지 맘대로 한 정권은 역대 없었습니다. 진짜 방산 브로커를 국방부 장관을 시키고 학교 사택에다가 딸을 전입시킨 위장 전입시킨 사람을 외교부 장관을 시키고 정말로 뻔뻔한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을 다 장관 고위 간부로 이렇게 발령을 내고 한국 방송사 다니면서 돈 뜯어다가 북한 너네 북한 방송 틀었지 돈 내놔라고 우리 위임 받았다라고 한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 입만 열면 미국의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북한의 한마디로 앞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대통령 특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찰 길들여가지고 야당들 전부 한 것씩 물어서 야당 중에서 지금 정권을 향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검찰 개혁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공수처니 이런 이야기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이것이 이번 정권의 진 100일인데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곳간을 다 비우면서 오늘만 살듯이 욜로족 정부입니다. 이렇게 퍼주면서 지지율을 올려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는가? 저는 이 정권이요. 목표가 있다고 봐요. 로드맵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목표와 로드맵을 취임
6개월 안에 끝내버리자라고 하면서 지금 100일 동안 전격전을 펼쳐왔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요. 북한과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가기 위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사회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한 번이라도 밤에 잠이 안 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뿌린 의료보험이니 연금이니 비정규직이니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근본적인 개혁은 하지 않고 뿌리기만 한 것이 어디에 어떻게 다가와서 국가를 치명적으로 박살낼 건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민노총 대기업 중심의 공공기관 중심의 노조 6천만 원, 7천만 원, 1억씩 받는 사람들의 철밥통을 해체하지 않고 노동 문제의 개혁이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많은 인상이 근본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 계층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이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민노총이 반대하고 한국노총이 반대할 거니까 지지층인데 얘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불만 가진 비정규직이나 알바들한테 만원 주고 정규직화 시킨다고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동계에 돌아갈 몫은 정해져 있고 그 파일을 지금 한마디로 철밥통 귀족 노조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줄여주지 않고 한마디로 나눠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전면급여요. 할 수 있으면 이전 정권도 다 했겠지만 지금의 의료보험 수준에서 그 전면급여가 유지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이 동네 의원부터 1급, 2급, 3급씩의 병원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야말로요. 오늘만 생각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전 신재생에너지 20%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전기료가 별로 안 오른다고요? 30% 40% 올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원전을 포기한다면 이걸 국민들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파퓰리즘의 대명사인데요. 이렇게 파퓰리즘으로 던지는 것이 그것도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차베스는 파퓰리즘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이었지만 이 정권이 파퓰리즘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파퓰리즘으로 초기 지지율을 매우 높여서 지지율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북한에 원하는 대로 한국 측과 북한 측이 승부를 내버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 한미연합사 주 유엔 사령부는 해체되고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이양되면서 미군이 철수하는 부분을 원하고 결국 한 남북 간의 일종의 이 뭐라고 합니까?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체제로 평화를 구축한다라고 되면서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머지않아서 북한에 끌려다니다가 잡아먹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정권의 핵심의 소수 이너스클에서 이 정권을 끌고 가고 있고 이 정권 밖에서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람들의 저는 이 국가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안보는 안보대로 망하고 나라의 예산이나 국가는 국간대로 거들나고 이런 파퓰리즘 정책들은 나중에 파퓰리즘 맛을 본 국민들의 공짜 심리에 기대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서 총체적 국가 붕괴로 연결된 채 끝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